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은 두 가지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입니다. 네, 청와대 구상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출장 일정을 단축했고 이틀 뒤 귀국합니다. 첫 소식 이동재 기자입니다.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 일정을 닷새 앞당겨 모레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4개국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정면 대응하려고 남은 에콰도르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반복돼온 검찰 패싱, 그리고 경찰 권한만 늘려놓은 수사권 조정안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능을 단순히 이관하는 문제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 내놓으면 경찰서하고 검찰 차파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십니까?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꼽은 사안입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향해 직접 불만을 표시하는 건데 사의를 표명하는 대신 일단 수사권 조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들도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거나 총장이 싸우지 않고 당장 사임하는 건 하수 중의 하수라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임기를 2달 남짓 남겨둔 문 총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검찰총장 후보군을 포함해 고검장급 검사들도 문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검사로서 동의할 수 없는 수사권 조정안에는 강하게 반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이런 검찰의 반발에 청와대는 일단 무반응, 무대응입니다. 검찰 장단에 맞췄다가 자칫 논란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이유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름의 대책이 있다는군요. 청와대의 숨은 대책을 손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는 문무일 검찰총장 임명 당시 총장 자질로 검찰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의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 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7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문 총장 후임 인선 기준은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찬성 여부가 검찰총장 자격 요건 0순위가 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법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 과제인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동의하는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해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송광수 검찰총장이 내 목을 치라며 항명해 청와대 뜻대로 검찰을 바꾸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후임 검찰총장 인선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할 때 곧 시작돼야 합니다. 다음 달 초에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구성돼야 하는 만큼 다음 달 말 청와대가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막기 위해 비검찰 출신 검찰총장 발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를 통해 검찰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생각입니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검사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두 가지 검찰 개혁 법안 어떤 내용이길래 청와대는 반드시 통과시키려 하고 검찰은 날을 세우고 있을까요? 먼저 수사권 조정안, 지금까지 모든 경찰 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경찰은 검사 지휘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기존에 갖고 있던 수사권의 많은 부분을 다른 기관에 뺏기게 되는 건데요. 상당수의 여야 검사 출신 의원들도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 출신인 조 의원은 SNS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 정반대라며 경찰의 권한 강화를 문제 삼았습니다.
같은 당의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법에 부정적입니다.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의총에서는 그러니까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당론을 존중한다고. 공수처가 정권의 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공수처라고 붙건 뭐라고 붙건 권력기관이 정치사회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두 의원이 소신을 밝히자 SNS에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 역시 안철수계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고 금 의원은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를 도왔던 경력을 문제 삼은 겁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당론으로 찬성한 여야 4당 내 검찰 출신은 모두 8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공수처는 정말로 국가의 사정 기능을 망치는 신기루로 국민들을 이렇게 착각의 어떤 신기루의 장으로 끌고 가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자유한국당과 함께 여야 4당 내 검찰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 수정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또 다른 축이죠. 경찰이 문무일 총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수사권을 조정하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촘촘한 통제를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 권한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표한 지 하루 만에 경찰은 설명 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대표적 사례로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거나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을 때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겁니다. 또 검찰의 영장 청구권도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장 청구권을 여전히 검찰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이 수사 단계에 있어서는 검찰이 제왕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끝내는 수사 종결권도 사건 관계자의 이의 신청과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통해 견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 진행 단계별로 촘촘한 통제 장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검찰총장까지 나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검찰 조직의 반발. 법안 논의 과정에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법조 취재를 하고 있는 사회부 최주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긴 했지만 사실 임기가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차기 총장의 생각이 궁금할 것 같은데 지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고검장급 인사를 저희가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대부분 문 총장 주장과 결을 같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요, 검찰 수사를 법률로 금지하는 나라가 어딨냐라면서 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안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또 다른 고검장, 이 문 총장 뜻에 따라서 수사권 조정 논의를 바로 잡을 것이라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부 고검장의 경우에는 의견 피력이 조심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안 내용도 좀 어렵고 검사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궁금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 들어본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 이유를 검찰의 수뇌부보다는요, 조금 내려와서 일선 검사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아무래도 수사권입니다. 검찰은 수사부터 재판에 넘기는 과정까지 모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권 조정안대로라고 한다면은 경찰이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역할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한 대검찰청 중간 간부는요, 이 상황을 두고 이 검찰 권력을 경찰에게 다 주는 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공룡 경찰이
식물 검찰의 지적을 과연 듣겠냐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 기자 말대로 이 검사들은 수사도 하지만 재판에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 재판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서 검사들의 반발이 크다고요. 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 피해자의 신문을 기록하고 또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조서가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조서를 증거로 인정해왔는데요. 이 조서의 증거 능력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 권한을 완전히 제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법무부 파견 검사들도 이번 조정안만큼은 손을 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문무일 총장은 이 검경 수사권 문제만 비판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괴물조직법이다 이런 말까지 한다는데 이 법은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대검찰청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 총장이 모레 귀국하는 대로 내부 의견을 확정한 뒤 공식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우선 수사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 개혁 법안이 왜 나왔는지 다시 한번 그래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 기자 고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해 장외투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부선을 따라 주요 역에서 여론전을 펼쳤고 국회에서는 삭발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민찬, 박민우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친문 독재! 친문 독재!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진행한 자유한국당. 민생과 관련 없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국회 파행을 야기했다며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담정을 무너뜨릴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어 서울역 광장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부산으로 이어지는 전국 순회 투쟁에도 나섰습니다. 정말 역대 최악의 마이너스 정권 아닙니까? 반자유, 반민주, 반시장의 좌파 독재 정권의 폭거를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도 나눠줍니다.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찍어라. 찍으면 결과는 정해져 있다. 좌파 합쳐 260석. 이게 바로 문재인 선거법의 본질입니다. 경부선 주요 역 앞에서 장외 여론전을 펼친 한국당은 내일은 호남선을 따라가고 모레는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한국당은 장외 투쟁과 함께 국회에서의 원내 투쟁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국회 본관 계단 앞입니다. 이곳에선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삭발식이 열리는데요. 박대출 의원에 이어 6명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삭발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박수를 받으며 등장한 의원들. 삭발을 도울 당원들도 자리를 잡습니다. 삭발 1호 박대출 의원은 한 명씩 안아주며 격려합니다. 김태흠, 성일종, 윤영석, 이장우 의원과 이창수 충남 보당위원장이 삭발하는 동안 당원들은 애국가를 부르며 응원했습니다. 일부 당원들은 눈물도 보였습니다. 내 몸을 버리더라도 의를 쫓겠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물방울 6대가 모였습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삭발식을 지켜보던 김준교 전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뒤늦게 동참했습니다. 한국당은 2차, 3차에 걸쳐 릴레이 삭발 투쟁을 진행하기로 해 집단 삭발에 참여하는 의원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2013년엔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이 정부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반발해 집단 삭발을 했고 2010년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해 삭발 시위에 나선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삭발 투쟁을 볼썽사납다고 비판했고, 볼썽사나운 삭발식, 만성적인 색깔론을 그만두고 자유한국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한 국회 정상화에 동참하라. 명분 없는 장외 투쟁을 접고 원내 협상에 응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사회 원로들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가 참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적폐청산은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협치는 그 다음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보도에 김성진 기자입니다. 사회 원로 인사들과의 점심 자리에서는 협치와 통합에 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적폐 수사를 언급했습니다. 적폐 수사를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적폐 수사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진상규명과 청산이 이루어진 뒤에야 협치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협치에 대해선 노력을 더 하겠다면서도 역할은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는 야당 대표들, 원내대표들 자주 만났다고 생각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원로들은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전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면에서 통합을 이끌어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진보 보수라는 낡은 이분법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 세상이 이미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의붓 아버지가 중학생 딸을 살해한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30대 친엄마가 뒤늦게 자백했습니다.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리는 장면을 그대로 지켜봤다는 건데요. 친엄마는 왜 범행을 방조했을까요?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모 인정하실 것 같습니까? 딸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쏟아지는 질문에 친엄마 유모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줄곧 의붓 아빠 김모 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수사관을 유치장으로 불러 의붓 아빠와 살해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지 이틀 만입니다. 의붓 아빠 김모 씨가 범행 당시 함께 있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데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대지 못하며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유 씨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남편이 무서워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며 딸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 씨가 의붓 아빠와 범행 도구를 함께 구입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 심리 분석관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당시 의붓 아빠의 심리 상태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장녀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나란히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모녀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이명희 씨는 딸에게 엄마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직원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혐의입니다. 가사도우미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법정에서 이 전 이사장은 가사도우미를 구해달라는 부탁만 했을 뿐 불법 행위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쌍둥이를 출산해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가사도우미가 필요했다며 법적인 잘못은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모녀는 서로 위로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미안하고 수고했다며 껴안았고 조 전 부사장도 몸을 기댔습니다. 나오실 때 같이 껴안으셨는데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한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나온 수법 그대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한 범죄였는데요.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한 남성에게 택배를 망설임 없이 건넵니다. 상자 속에 담겼던 건 1,0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판매자의 가족이라고 속인 뒤 취소된 택배를 대신 받으러 왔다며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국 택배보다는 편의점 택배를 좀 유도하긴 했었어요. 입금을 안 해주면은 바로 택배를 찾으면 된다 이 생각으로. 경찰은 편의점 택배만을 노려 6,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18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편의점 택배의 경우 영수증에 편의점 위치가 나온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일단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금팔찌를 산다며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이 물건을 편의점에 맡기면 영수증을 받아낸 뒤 해당 편의점에 찾아가 택배를 가로채는 겁니다. 경찰은 우선 편의점에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택배를 접수 취소한다 그러면 접수시켰던 분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봐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절차를 거치는 게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판매자도 온라인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의 연락처가 범죄에 사용되는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은행과 세관 같은 중요 시설에선 위급 상황에 대비해 가스총을 지닌 보안요원들이 근무하는데요. 그런데 이 가스총이 필요할 때 작동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폐기해야 할 가스총탄을 새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은행에서 경비용으로 쓰고 있는 가스총을 쏴봤습니다. 방아쇠를 연거푸 당겼는데 발사된 건 한 발도 없습니다. 탄을 바꿔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강도라도 나타나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발생할 줄은 몰랐죠.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죠. 가스총에 들어가는 약재탄과 통을 불법 재활용한 전국 단위의 총포상 연합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연합 조직 내 업체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영업했지만 가격을 담합하고 수익금을 균등하게 나눠 갖는 등 사실상 한 몸처럼 운영돼 왔습니다. 이들은 사용기한이 지난 약재탄 제조일을 조작한 뒤 자신들이 만든 합격 스티커를 부착해 새 제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약재탄과 통의 권장 사용기간은 1년. 정상 제품은 화약 소리와 함께 가스가 나오지만 오래된 제품을 내부 액체가 굳어버려 발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제품으로 둔갑된 약재탄과 통은 전국 은행과 공항 세관 등 6천 곳에 납품됐습니다. 경찰은 만든 지 10년이 된 제품도 유통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스 분사기에 법적 사용 연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재활 판매를 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총포상 대표 등 2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오늘 새벽 청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대 청년이 숨졌습니다. 숨진 청년, 같이 살고 있는 할아버지를 먼저 대피시키고 불을 끄려던 손자였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집 전체가 새카맣게 탔고 살림살이도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불이 꺼진 줄 알았는데 방에서는 작은 폭발까지 일어납니다. 오늘 새벽 4시 8분쯤 충북 청주에 있는 2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벌써 여기가 연기가 다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수도 없고 신발도 못 신고 그래가지고 창문 열고 소리 질러 살려달라고요. 90명이 넘는 주민이 연기를 마셨고 25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대학 졸업반인 김 씨는 최근 건축기사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는 같은 동의 부모님 집과 3층 할아버지 집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80살인 할아버지를 먼저 대피시킨 뒤 불을 끈다며 집에 들어갔다 변을 당한 겁니다. 하고 잘 조문해서 저희가 잘 지내라고 해서 내려보낸 거죠. 잘 돌보라고 내려보낸 거죠. 아파트 평면이 똑같은 이웃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불이 난 곳 옆집입니다. 처음에 불이 시작됐던 안방 천장은 물론이고 집안 전체를 살펴봐도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5년 1월부터 11층이 넘는 아파트 모든 층에는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2004년 12월 29일에 건축 허가를 받아 사흘 차이로 1990년에 정해진 옛 건축 허가 기준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25층이지만 고층 부인 16층 위로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훈입니다. 네, 보수단체 소속인 40대 유튜버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자택 앞을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 김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가 운영하는 개인 방송 스튜디오에도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도 확보했습니다. 보수 성향 인터넷 단체의 대표인 김 씨는 지난달 24일 윤 지검장의 집 앞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를 요구하며 윤 지검장의 신변을 위협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무언에 암시를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날개란 2개 갖고 있어. 차량난 봐. 다 알고 있어.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의 방송이 윤 지검장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바탕으로 다른 협박 사례들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채널A가 단독 취재한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축구부의 전 감독이 명문대에 입학시켜줄 테니 5천만 원을 요구한 적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축구 특기생의 대학 진학에는 주요 대회 출전 경험이 중요한데 이 권한을 돈벌이에 썼는지 지금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이 학교 축구팀 감독을 맡았던 인물은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 A씨. 일부 학부모들은 A씨가 자녀들을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시킬 수 있다며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가 서울시내대학에 입학하려면 수천만 원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도 이제 보내준다 해가지고 이제 옵션을 가져오라 했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줬어요. 학부모들은 현재 감독에서 물러나 축구부 부장을 맡고 있는 A씨가 금품을 건넨 부모의 자식 위주로 주요 대회 경기 출전권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8강 가고 징계승 가고 그런 게 있어요. 아주 공식적으로 부모들한테 몇 학년은 얼마, 몇 학년은 얼마 이 내게 해요. A씨는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A씨는 채널A와의 전화 통화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모두 학교를 흠집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은 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그가 받고 있는 의혹은 더 있습니다. 선수들의 부모를 불러서 유흥주점에서 값비싼 술을 사도록 했는데 이 술집을 제3자의 이름으로 소유한 것인지도 경찰이 확인 중입니다. 이 감독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주점입니다. A씨가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선수 부모들을 불러 한 번에 수백만 원씩 술을 팔아줬다고 지목된 곳입니다. 눈사랑이 나온 돈이 그때 당시 한 500만 원이 됐대요. 근데 그거를 집사람이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A씨가 감독 재직 당시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이 유흥주점에 축구부 선수들을 데리고 입장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전체 애들 데리고 한번 갔었다고 얘기 내가 그 당시에 들었었어요. 그 사람 많은 공석상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은 A씨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올렸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유흥주점은 차명으로 운영한 적이 없고 축구부 선수와 출입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세계적인 그룹들을 제치고 한국 가수 최초로 2관왕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013년 소형 기획사를 통해 데뷔했는데요. 대형 기획사 아이돌 그룹에 밀려 무대에 서는 기회조차 잡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흑수저 아이돌 그룹으로 불렸던 방탄소년단, 이제 K-팝의 역사를 다시 썼는데요. 감동적인 수상의 순간,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탄소년단이 호명되자 히트곡 아이돌이 흘러나옵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빌보드 어워즈에서 톱 듀오 그룹상과 톱 소셜 아티스트상 등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We're still the same boys from 6 years ago. We still have the same dreams. We still have the same fears. We still have the same thoughts. Just let's keep dreaming the best dreams together. Thank you. 한국 가수가 본상인 톱 듀오 그룹상을 받은 것은 처음. 이 부문 단골 수상 그룹인 마룬5도 제쳤습니다.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은 3년 연속 수상입니다. 이날 톱 아티스트상 등 12개 부문을 휩쓴 드레이크를 비롯해 카디비, 마돈나와 찍은 사진도 공개돼 방탄소년단의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빌보드 200에서 3차례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빌보드 어워즈 본상 수상으로 방탄소년단은 미국 주류 음악 시장에서 성과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그 상을 받는 것으로 이제 해당 음악 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매김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탄소년단의 인기 비결은 팬클럽 아미에서 비롯된 강력한 팬덤. 자신을 사랑하라는 러브 유어셀프에 이어 영혼의 지도를 뜻하는 네버 오브 더 소울 등 인문학적 메시지를 꾸준히 제시하면서 방탄소년단만의 독특한 세계관인 방탄 유니버스를 구축한 것이 팬덤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Yo, this was only possible because of the little things we share together, the BTS and Army power, right? 방탄소년단은 이번 달 미국, 유럽, 일본 등 8개 지역 초대형 스타디움 투어를 통해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의 불똥이 엉뚱하게 소주와 막걸리에 떨어졌습니다. 한때 일본에서 인기를 누렸던 한국 술 판매가 급격히 줄었는데요. 우익 언론까지 가세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도쿄에 있는 한국 식당입니다. 소주와 막걸리 등 일본인들에게도 익숙한 한국 술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한류붐을 타고 인기를 누렸던 한국 술의 인기가 최근 식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일본의 한 우익 성향 시사 주간지는 한국 술 사진과 함께 불매를 부추기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움직임에 발맞춰 기사를 내보낸 겁니다. 対抗する処置っていうのがいくつもあるのはもうご存知の通りなんで、いわゆる関税に限らず送金停止とかいろんな方法があります。 실제로 올해 1월부터 석 달간 소주 등의 대일 수출량은 1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본의 한국 직접 투자액도 1년 만에 30%가량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의 자산 현금화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일본 기업에 실질적 손실이 발생하면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고언해왔습니다.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개월째 1%를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러운데요. 석유류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삼겹살이나 소주 같은 장바구니 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6%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올 들어 넉 달 연속 이어진 0%대를 누적하면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저 수준인 0.5%입니다. 서비스 등 상승폭이 둔화되어 있는 영향으로 0.6% 상승에 그쳤습니다. 소비자들은 체감 물가와 큰 차이가 있다며 정부의 통계를 못 믿겠다는 반응입니다. 10,000원 한 장 갖고 가봐야 살 거 없어요. 너무 값이 올라갔고 뭐 고기도 못 사 먹어요. 식당 가서 소주도 마음대로 못 시켜요. 너무 화갑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소비자들의 물가 인식 지표는 정부 발표치보다 훨씬 높은 2%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전체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쌀과 치킨 등 생활과 밀착된 제품들의 가격은 잇따라 올랐습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없고 그런 가능성도 없고 소주 가격이 올라간다라든지 이것만 계속 눈에 띄니까 정부가 발표한 물가와 서민이 체감하는 물가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소비 심리는 더 위축되고 경기 침체의 골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시작한 간편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오늘부터 전국 편의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는데요. 실제로 활발하게 쓰이고 있을까요? 이지은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제로페이로 결제를 해봤습니다. 제로페이? 네, 주문이 안 돼서. 이지페이랑, 이게 정리 안 내려왔지? 오늘부터 전국 편의점에서 제로페이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직원들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 쓸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는요. 뭐 앱으로 깔고 이런 부분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시작된 제로페이는 QR코드를 활용한 간편결제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와는 달리 매출 8억 원 미만 사업자는 결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맹점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사용 방법이 불편해 지난 1분기 전체 사용액은 20억 원을 겨우 넘겼습니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사용을 늘리기 위해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이용료까지 깎아주고 있지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감소액이 88억 원입니다. 결국 제로페이 거래 실적을 늘리기 위한 편법 아니겠습니까? 또 서울시는 제로페이가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홍보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미세먼지가 주춤하더니 꽃가루의 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보름 정도 꽃가루 농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레르기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소나무의 숲꽃 부분을 툭툭 치니 연기처럼 꽃가루가 우수수 날립니다. 느릅나무, 그다음에 참나무, 소나무 꽃가루들이 날리고 있습니다. 수백 미터에서 수십 킬로까지 날린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참나무와 느릅나무, 소나무 등은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 원인의 70%를 차지합니다. 꽃가루는 평균 기온이 올라갈수록 양이 늘어나는데 5월 중순까지 절정을 이룹니다. 꽃가루 채집기 속 접착 테이프를 잘라낸 다음 염색약을 떨어뜨리자 대기를 날아다니다 테이프에 붙은 꽃가루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꽃가루는 눈과 코에 붙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침과 가래 등을 통해 기관지나 폐에 들어가면 천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꽃가루는 대부분이 새벽 6시부터 10시 가장 많이 날리기 때문에 그때 아침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열거나 그런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를 예방하려면 외출 후에는 겉옷을 집 밖에서 잘 털고 손과 얼굴을 꼼꼼히 씻는 게 좋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1000년 넘게 전해 내려온 우리의 전통 접착제 아교. 1980년대 이후 화학 접착제 때문에 명맥이 끊겼었는데요. 고증을 통해서 전통 방식으로 이 아교를 복원했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우리 전통 건축물의 단아한 자태를 돋보이게 만드는 단청 채색. 전통 안료를 목재에 채색하려면 접착제 역할을 하는 아교가 필요합니다. 1400년 전 고구려에서 사용하기 시작해 조선 전기 경국대전 세조실록에도 아교 제조법이 소개됐을 만큼 오래된 재료지만 1980년대 이후 값싼 화학 접착제의 보급으로 명맥이 끊겼습니다.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상황. 대체 아교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소가죽의 털과 기름을 제거하고 이틀간 가마솥에 고아낸 뒤 진액을 추출해 건조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도 20, 30년 동안 또 생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썼던 도구나 시스템들이 거의 없어서 구전이나 이렇게 말로 재현하시는 게 상당히 어려워하셨고요. 지난 2014년 숭례문 복원 뒤 400여 곳에서 단청이 떨어진 것도 화학접착제 사용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악교는 나무가 팽창할 때 함께 늘어났다가 같이 줄어들지만 비닐 성분인 화학 접착제는 신축성이 없어 떨어져 버립니다. 연구진은 고증을 통해 복원한 전통 악교 제작 공정을 현대화하고 내후년부터 실제 문화재 복원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남아공의 육상 스타 세메냐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근육도 유달리 많고 목소리도 중저음이죠. 게다가 남성 호르몬의 양이 아주 많아서 늘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성 대회 출전이 어렵게 됐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 정체성 논란에 휩싸여온 남아공 여자 육상 선수 세메냐. 2위와 상당한 차이를 벌리며 손쉽게 우승을 차지합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 세메냐의 압도적인 레이스가 계속되면서 국제육상연맹이 출전 제한을 시도했습니다. 세메냐가 과다하게 분비된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성 못지않은 근력을 갖췄기 때문에 여자 선수들과 겨루는 게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세메냐는 자신은 단지 가장 빠른 여성이라면서 출전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호소했지만 스포츠 중재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he CAS panel has dismissed the request for arbitration, considering that Caster Semenya and ASA were unable to establish that the DSD regulations were invalid. 중재재판소는 남성 호르몬의 기준치를 제시했습니다. 여자 선수의 남성 호르몬은 리터당 1나노몰 정도, 남자는 이보다 10배 이상 많은데 세메냐는 남자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스포츠 중재재판소는 5나노몰 이하로 맞춰야 여자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5나노몰을 초과하면 남자 대회에 나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이 세메냐 기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이 스포츠의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떨어지면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남성 호르몬 분비량으로 성별을 구분하겠다는 이번 판결은 타 종목은 물론 다른 분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내일은 더위와 미세먼지가 동시에 찾아와서 덥고 답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6월 하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여기에 대기질까지 비상입니다. 내일은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 지역과 전북 지역에서는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중부 지역에서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대기질 상황을 자주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전국에서 구름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또 일부 경기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가 발효됐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특히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강릉 12도, 대구가 1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6도까지 오르고 광주와 대구가 28도 등으로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어린이날 연휴에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만 잘 대비하신다면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정치 참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원로들을 만나 한 말입니다. 성과를 내는 정치, 또 야당과 협력하기 위해서라면 몇 가지는 양보해야 하는 정치,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다면 왜 우리에게 지금껏 성공한 대통령이 없었겠습니까? 해답은 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원로들의 고언에 있을지 모릅니다. 원로들은 대통령이 직접 정치를 풀고 탕평 인사를 하고 정책 기조도 일부 바꿔주십사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